안녕하세요. 저는 일할 때도 또 이동 중일 때도 집에서 쉴 때도 항상 사연 드라마를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예요. 오늘은 청취자로서가 아니라 사연 주인공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큰 행운이 정말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한 일 하며 살고 남을 도우며 살다 보면 정말 언젠간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언젠가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 길지 않았던 삶 속에서 저와 제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갓난쟁이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첫 돌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를 하셨던 아버지의 월급은 그리 크지 않았고 그나마 그 월급도 이젠 없으니 저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찰 만큼 어려웠다고 했어요. 예, 청미야, 아줌마가 이거 줄까? 네, 좋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담 높은 집, 거기가 성북동이라는 건 커서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엄청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집은 한 기업의 회장님 댁이었는데 엄마는 입주 가정부로 그 집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했었죠. 아이고 사모님, 애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정혜야, 엄마가 그렇게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둘이 있을 땐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른 집안 사람들이 보면 안 좋게 생각할 텐데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정혜야. 이거 방에 가져가서 다 먹어. 다른 사람들한텐 비밀로 하는 거다. 알았지? 지난번처럼요? 말 안 할게요. 아이고, 착하다. 어렸을 적 그 집안의 사모님께서 저를 챙겨주실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어서 어머니를 곤란하게 했었죠. 어린 마음에 저를 챙겨주시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왜 사모님이 저와 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왜 사모님이 우리를 더 신경 써주시는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사실은 사모님이랑 엄마는 고향 친구야. 고향 친구? 그럼 사모님도 개울 앞 구멍가게를 아셔? 그럼 당연히 알지. 사모님이랑 그 구멍가게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는걸. 거기서 파는 것 중에 안 먹어본 것들이 없어. 전부 한 번 이상씩은 먹어봤지. 사모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 큰 집에 살았어. 항상 엄마 보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나. 정해 수영장 알지? 우리 여기 큰 집 뒤편에도 수영장 있잖아. 응, 수영장 알아. 거기서 오빠들 막 헤엄치고 놀잖아. 그래, 사모님 집에도 여기 집처럼 큰 수영장이 마당에 있었어. 그래서 엄마랑 사모님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수영복 입고 거기서 물놀이하고 그랬어. 우와, 엄마 재밌었겠다. 그럼, 엄청 재밌었지. 그리고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 됐어. 엄마네 집 뒤엔 큰 산과 시원한 계곡이 있었는데 방학하면 꼭 거기로 놀러 갔었어. 그날도 방학하고 며칠 뒤였지. 엄마랑 사모님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5명이 계곡에 놀러 갔어. 물장구도 치고 서로 물싸움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명이 들리는 거야. 얼른 돌아봤더니 사모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바닥에 모래 때문에 뿌얘져서 갑자기 물이 깊어진 걸 보지 못했던 거지. 너무 놀랐던 우리는 발만 동동거리다가 내가 얼른 다가가서 사모님을 물에서 건졌어. 물을 많이 먹었지만 사모님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 그때부터 사모님은 엄마한테 늘 고마워하셨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집이나 먹을 거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 했던 일 덕분에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지. 우와, 그럼 엄마가 사모님의 생명의 은인 그런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정혜야, 네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우쭐하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 도움을 받은 사람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돼.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너를 도와줬으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 그렇게 저는 엄마의 친구이자 사모님과 회장님 댁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 사람은 바로 회장님과 사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사모님의 아들, 그 친구는 저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엄마, 나 서종이 좋아. 안 돼. 넌 볼 사람을 넌 봐야지. 너 사모님이랑 회장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배응망덕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서종이랑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좋아하는 것도 안 돼? 이 일로 저는 엄마와 매일 말다툼을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아니라는 엄마와 좋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는 저의 의견은 좁혀질 줄 몰랐죠. 하지만 며칠 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말했고, 다행히도 회장님과 사모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우리 서종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정혜처럼 차분하고 속 깊은 사람을 만나겠어. 정말 축하해. 화진댁은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찬성해줘야지. 안 그래, 여보? 그럼요. 나는 진작에 너희 둘 이렇게 좋은 사이로 발전할 줄 알았어. 저희 정말 싸우지 않고 예쁘게 잘 만나고 잘 살게요. 정말로요. 저와 서종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론 별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기쁨을 오래 누릴 순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엄마 정말 괜찮아. 이게 뭐가 괜찮아, 정혜야. 얼른 의사 선생님 모셔와라.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되신다며 음식을 거의 못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았던 사모님.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었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가 위암 말기라고요?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왜요? 정혜야, 그래도 엄마 치료받으면 오래 살 수 있어. 울지 마. 괜찮아. 내가 엄마 꼭 살릴게. 너희 엄마가 나 살려줬던 것처럼 내가 꼭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울지 마. 바로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원에선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이미 전이가 된 터라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정말 극진히 간호해 주셨어요. 정희야, 오늘 밤엔 내가 있을 테니까 넌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와. 아니에요, 어머님. 피곤하시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거의 못 주무셨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맞아. 엄마, 나랑 이 사람이랑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쉬고 내일 나오세요. 참, 정혜야. 내가 알아봤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위암 전문 의사가 있다고 하는구나. 내가 알아보니까 엄마 장시간 비행은 지금은 괜찮대. 엄마 미국에서 치료받는 건 어떠니? 미국이요? 여보, 또 돈부터 걱정하지. 돈 걱정은 하지 마. 장모님 건강해지시는 게 우선이지. 하지만 어머니는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맑고 화창한 5월에 모두의 눈물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정혜,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잘 보살필게. 거기에서도 우리 잘 사는지 지켜봐줘. 알았지? 정혜는 며느리면서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발이 나는 날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입주 가정부의 딸에서 회장님 댁 며느리가 됐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어머니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이거 회장님 거래처에서 전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먹고 싶니?
제가 다듬을게요, 어머님. 반은 구워 먹고 나머지는 잘 다듬어서 전복죽으로 끓일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회장님이 또 죽을 좋아하시니까 정혜도 전복 많이 먹자. 감사해요, 어머님. 당시 회장님 댁, 그러니까 저의 시댁엔 저의 어머니 말고도 가정부가 몇 분 더 계셨어요. 그런데 가정부 딸이 갑자기 회장님 아들과 결혼을 하니 저를 곱게 보지 않았었죠. 반반한 얼굴로 회장님 아들을 잘도 꼬셨네.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쳤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넌 그래봤자 많고 많은 그런 흔한 가정부 딸이야. 이걸로 인생 역전이라고 꿈꾸고 있다면 그 꿈 깨. 아마 도련님도 너 같은 가난뱅이한테 금방 질려서 넌 버려질 거라고. 그땐 진짜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지낼래? 멍청하긴. 지금 두 사람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아니 작은 사모님이 전복 손질을 부탁하셔서 그러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두 사람이 우리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 지금 요 앞에서 다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내 며느리한테 그런 언사를 내뱉는다면 두 사람 다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혜야, 그 전복 주고 이리 와서 과일 먹자.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저를 더 괴롭힐까봐 그냥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 두 사람이 성격이 괴팍해서 너한테 안 좋은 소리 할 줄은 알았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지. 정혜야 신경 쓰지 마.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집안의 예쁜 며느리야. 알았지? 엄마와의 인연으로 저까지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는 시어머니를 어떤 며느리가 싫어하겠어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까지 제가 이 집안 분들께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집안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요? 그날 남편은 외근을 나갔다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약속이 있으시다고 외출 중이었고 저와 남편은 이른 저녁을 먹고 편히 쉬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평온함을 깬 건 갑자기 울린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네? 병원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 상대편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렸지만 남편은 멍하게 선 채로 수화기를 든 손을 털썩 내려놓았어요. 걱정된 저는 남편 손에 들린 수화기를 뺏어들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어요. 여기 병원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을 놓은 남편을 데리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엔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하얀 천에 덮여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 선생님, 이분이 정말 저의 아버님이라고요? 아니죠. 신원 확인이 잘못된 거죠? 저희 아버님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실 분이 아니에요. 아빠, 눈 좀 떠봐. 아빠?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호흡이 없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요? 저희 아버님 어디 아프신 곳 없이 정말 건강하셨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우리 손자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엄마랑 저희 부부는 어떡하라고요? 아버지 눈 좀 떠봐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아버지. 시어머니 역시 정말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두 분은 몇십 년을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정말 많이 놀라셨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상심에 빠진 어머님과 남편을 대신해 장례를 치르고 많은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물려받게 됐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된 소감이 어때? 아직도 얼떨떨해. 내가 아버지가 일군 것을 잘 지켜내면서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아버지가 성장시킨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해. 괜찮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아버님 밑에서 이사로서 당신 역할을 잘해왔잖아. 아버님도 만족해 하셨고. 그러니까 당신 잘할 거야. 난 당신을 믿어. 아들 준비 다 했니? 네, 어머님. 아들 긴장돼? 조금요. 아버지가 하는 거 옆에서 잘 배웠지? 아버지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회장님 되는 건 나중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하던 대로 잘 이끌어봐. 임직원들의 기대가 크니까. 아버지가 일군 회사, 그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남편 화이팅! 조금은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랬죠. 불행은 한 번에 닥쳐온다고요. 전자기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남편의 회사는 값싼 중국산 전자기기에 밀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역시 건강이 악화됐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냥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 넘기고 당신은 좀 쉬자, 응? 그래, 하늘에 계신 회장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잖아. 값싼 중국산 기기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아무리 우리 기기가 훨씬 튼튼하고 좋다고 해도. 두 분 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저 절대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회사 다시 살릴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기대와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계약건이 잡혀 급하게 나가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시아버지 곁으로 떠났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대체 내 팔자는 이게 뭘까? 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나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족과 이별한 사람이 또 있을까?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책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시집 오면서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곁을 떠날 리 없잖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이러다 어머님하고까지 이별할까 봐요. 어머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실 거죠? 네? 그렇죠, 어머님? 당연하지. 나는 우리 정미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해. 회사가 휘청거리며 남편이 무리하게 받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저와 시어머니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님은 성북동 집까지 정리하고 지하 단칸방을 간신히 얻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빨래도 제가 갔다 와서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아셨죠? 알았어. 내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장사 잘하고 오렴. 네, 어머님. 시어머니도 저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에 남편 그리고 아들과 이별하셨다는 거에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좁고 어두운 집이지만 편히 쉬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회사원 출근 시간에 옆 앞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밥은 기가 막히게 잘 쌌거든요. 김밥 얼마요? 한 줄에 2,000원입니다. 여기 김밥 맛있어. 아주머니,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어제 안 나오셔서 섭섭했어요. 이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올게요. 아가씨는 몇 줄 줄까요? 저는 3줄 주세요. 오늘 김밥으로 점심까지 때우려고요. 그럼 저는 2줄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매일 하루에 200줄씩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해 김밥을 싸서 나가는 일이 정말 고됐지만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걷어주시고 분명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결혼까지 허락해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100평이 넘는 성북동 저택에서 생활하시다 남편의 사망과 함께 사업이 망한 이후로 저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신 지 6개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미야, 요즘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자꾸 어린아이가 꿈에 나와.
그것도 같은 아이가 계속. 아침마다 김밥을 쌀 때마다 꿈 얘기를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자를 못 보셔서 서운하세요? 그럴 리가 있니? 나는 그냥 같은 아이가 며칠째 계속 내 꿈에 나타나 얘기한 거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영 이상해서 혹시 너 집히는 거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글쎄요, 어머니. 이렇게 꿈에 아이가 나온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곳 방바닥을 파헤친 순간 저와 어머님의 인생이 대박났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아무래도 생활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꿈을 꾸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혹시나 집이나 어머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처음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나 비검사 결과 전혀 문제 없으세요. 대신 햇빛 많이 쬐시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데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거든요. 아시겠죠? 너무 위에 부담 가는 음식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면 신체의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저하돼요. 그건 어디가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을 뵙고 온 날 밤에도 어머님은 역시나 어린아이가 나오는 꿈을 꾸셨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어머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꿈을 꾸셨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그러자꾸나.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간 곳은 바로 무당집이었습니다. 꿈에 계속 같은 아이가 나온다고? 네. 그게 며칠이나 됐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처음 얘기하셨을 때가 2주 전이었어요. 이런 미련한 것들 이제 나를 찾아오면 어떡해? 내일 내가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집 주소 써놓고 가. 오늘 밤 잘 땐 항상 누워 자던 곳 말고 다른 곳에 누워서 자. 괜히 그 미 계속 누르고 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처럼 일찍 나가 김밥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니 정말 어제 만났던 무당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무당은 저와 시어머니가 짐작도 하지 못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 어린아이 원혼이 있어.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네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야. 잘 때 어디에 머리 두고 자?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고 어머님은 여기 벽 쪽에 누워서 주무세요. 그 얘기를 듣자 무당은 어머님이 항상 주무시는 곳으로 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성인 남성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저는 위층 주인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잠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왜요? 혹시 무리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를 따라 반지하로 내려오신 주인 아저씨는 집 안에 서 있는 무당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집에서 무슨 일 하려고 무당까지 불렀어? 당신은 누구요? 집주인 아저씨세요. 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집에 망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여기 구두를 드러내야 할 것 같은데. 네? 갑자기요? 아니, 멀쩡한 구들장을 왜 깨요? 당신이 물어낼 거야? 나중에 더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해요. 주인 아저씨는 궁시렁거리며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고 장판을 드러내자 다른 곳과 뭔가 다르게 구들이 들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설마하는 마음으로 구들을 드러내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구들 아래에 있던 것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내가 매일 밤 꿈에서 보던 아이야. 옷차림도 똑같아. 어머님, 뭐라고요? 이 아이가 어머님 꿈에 나왔던 아이라고요? 뭐하고 있어? 얼른 112에 신고해. 네.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무당이 시키는 대로 112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집에 있는 방 아래에서 아이를 발견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받은 경찰 역시 현장을 보자마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같이 온 119 구급대원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떻게 발견하신 겁니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그게 내가 봐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꿈에 자꾸 어린아이가 나온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지 집으로 찾아와 봤고
그리고 아이의 원혼이 맴돌길래 구두를 드러내자고 했습니다. 정말 꿈에 아이가 나와서 구두를 깨신 거라고요? 네, 심지어 꿈에 나온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하시네요. 참나.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 신원부터 확인하고 전국에 실종 신고된 아이들 중 일치하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봐. 아무래도 이곳이 현장이다 보니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내실 곳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데요. 3층에 아직 사람 안 들어왔어. 당분간 3층에서 지내요. 괜찮으니까. 여기 주인은 누구시죠? 접니다. 서해 와서 한번 조사 받으셔야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집 지으신 지 몇 년 되셨나요? 벌써 10년 넘었죠. 이분들이 이사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이 살았죠? 그때도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살고 나가셨죠. 그리고 3개월 정도 방이 안 나가 공실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기다려주세요. 새로운 소식 나오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와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아니다. 난 괜찮아. 그것보다 아이의 부모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구나. 아이가 오죽했으면 내 꿈에 나와서 그랬을까.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러게요. 그리고 이사 온 사람이 저희라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 여전히 아침에 나가 김밥을 팔고 시어머니는 오전엔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희 씨,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로 오실 수 있나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네, 지금 갈게요. 경찰이니? 네, 어머님, 아무래도 아이의 부모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엔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긴 승민군 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님, 여긴 그 지하에 사시던 분들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작 연락드려서 찾아뵀어야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 커피를 가져온 경찰은 저희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아이였어요. 부서질까 날아갈까 아주 조심조심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의 아버님께서는 감정이 올라오시는지 말을 쉽게 잇질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를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인데 두 분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놀이터에 간다고 나갔는데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저녁을 차리고 있어서 같이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사방팔방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죠.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분명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아이가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흘러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이 너무 답답했나 보다. 빨리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위안 아닌 위안 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찾았다고요. 그래서 경찰이 오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역시나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우리 품을 떠난 후였죠. 너무 슬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아이는 어쩌다가? 경찰관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범죄에 휘말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우리 어머님 꿈에 나왔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경찰관님이 어머님께서 꿈에 우리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지. 어느 날부터 꿈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꿈에 나오는 거야. 밤에 잘 때는 물론이고 낮잠 잘 때도 꿈에 나왔어. 그래서 너무 이상했지. 대체 이 아이는 누구길래 이렇게 내 꿈에 나오는 걸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무당을 찾아가 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더니 아무래도 집에 아이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날 그렇게 구두를 드러낸 거지. 그런데 거기에 내 꿈을 계속 찾아왔던 그 아이가 있는 거야.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부터 했죠. 경찰 연락받고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싫었으면 엄마와 아빠가 아닌 모르는 사람 꿈에 나타나 그렇게 신호를 줬을까 싶고,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고 나쁜 인간들 같으니 어찌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해. 울고 싶으면 펑펑 울어요.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려고 하지 마. 그러다 진짜 병나. 내 말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해. 그래야 아이도 편히 세상 구경 다니지. 이렇게 계속 마음 아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 모습 보고 있는 아이도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니까 다시 씩씩하게 생활해야 해. 알았나요?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두 분께. 아니에요. 저희는 혹시나 아이의 부모님을 찾지 못할까 너무 걱정했는데 아이가 부모님을 찾아서 또 두 분도 아이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미 저희에게 너무 큰 도움을 주셨는걸요. 참, 이제 지내실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같은 건물 3층에서 일단 지내고 있어요. 일이 다 마무리되면 다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편한 곳에서 지내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크게 보답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를 찾아주신 게 어떻게 큰일이 아닙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더 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일단 집만 저희가 마련했어요. 두 분이 사시기에 부족함 없으실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너무 난감했어요. 이걸 받아도 되나,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생님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과 관련된 일은 발벗고 나서게 된다는 거.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가 이제야 여행길에 오르게 됐고 그 여행길은 두 선생님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 됐어요. 아이도 아마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와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선물이니까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지내시는 것보다 햇빛 잘 들어오고 공기도 맑고 깨끗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제발 받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그런 생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할게요. 살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든든하게 다 들어줄 테니까. 알았죠? 그리고 정미 씨라고 하셨죠? 네. 정미 씨가 저희 회사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장사하는 회사가 선생님 회사세요? 저도 비서진들이 몇 번 사다 줘서 정미 씨가 만든 김밥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던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음식 실력인데 맛있게 드셔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다른 건 못해도 김밥 하나는 정말 잘 만들지. 그래서 말인데 저희 구내식당에서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내식당이요? 네, 이번에 구내식당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많은 직원이 식당에 분식집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이런 게 많이 먹고 싶은가 봐요. 정미 씨는 이미 우리 회사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맛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김밥에 떡볶이만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우실까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좋아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 뒤에 회사 한번 나오셔서 식당 한번 둘러보시고 정식으로 계약하는 걸로 하시죠.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방 3개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화장실도 2개나 있어요. 어머님이 안방 쓰세요. 제가 작은 방 쓸게요. 그렇게 좋아? 그럼요. 어머님 매일 볕도 안 드는 지하에서 기침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도 김밥으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지하가 아닌 지상 있는 집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이 생겼네요, 어머님. 옛말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은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꿈을 그냥 무시했으면 아이 부모님들은 평생 아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그동안. 그러니까요.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덕분에 이렇게 다시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오고 저는 일자리도 생기고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 다. 우리 계속 남들 도우면서 살자. 정미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운 좋게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너 일할 곳도 생긴 건 우리 인생에 대박 터진 일이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자. 알았지? 당연하죠, 어머님. 절대 자만하지 않고 지금 찾아온 이 행운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꼭 그렇게 하고 명심할게요, 어머님. 그래, 우리 짐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짜장면 시켜 먹을까? 좋아요, 어머님. 누군가는 정말 인생 대박 났다고 정말 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어머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님의 회사 구내식당에 분식점을 차리자 이 분식집이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요 앞에서 김밥 팔던 아주머니 아니세요? 와, 대박. 왜 요즘 김밥 안 파시나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구내식당 들어오시는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 회사 얼마 전에 구내식당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었거든요. 그때 김밥이랑 떡볶이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진짜 생겼네요. 내가 김밥은 자신 있는데 떡볶이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봐요. 김밥도 원래 기본 김밥만 팔았었잖아. 이번에 구내식당으로 들어오면서 종류도 3가지로 늘렸어. 와, 대박. 참치김밥 맛있겠다. 아주머니, 저희 참치김밥 2줄이랑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네, 떡볶이 맛보고 어떤지 꼭 말해줘요. 네. 구내식당에 입점하기로 한 후 시어머니와 떡볶이 양념 개발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고추장과 고춧가루, 간장, 설탕의 완벽한 비율을 찾고 그리고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기 위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봤죠. 그 중에서 선택된 재료가 바로 사과와 배입니다. 단맛을 더 극대화시키고 또 부드럽고 독한 맛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특급 떡볶이 소스는 당연히 성공이었습니다. 와, 어디서 맛보지 못한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저희 구내식당에서만 팔긴 너무 아까운데요. 안 돼. 그러다 아주머니 또 사라지시면 어떡해. 아주머니, 혹시라도 가게 차리실 생각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어디서 장사하시든 꼭 찾아가서 먹을 거예요. 저희 와 진짜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지? 비법이 뭐예요? 비법? 당연히 안 알려주지. 우리 시어머니만 아는 특급 비법이야. 나 이거로 이제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법을 알려줘. 그냥 먹고 싶을 때 와서 맛있게 먹고 가주는 게 나한텐 최고입니다. 요즘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가 시어머니께 베푼 일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또 정이 많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덕분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 어쩌면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람과 결혼했고 어머님을 성심성의껏 모시고 어머님이 편찮으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한 일들이 결국엔 어떤 한 가족의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보답하고 보답받고 살다 보니 그땐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맞아 그때 그랬지 하며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아이의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 집에서 지금도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이사 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 분식집이 정말 대박 났거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다시 성북동으로 이사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잃어버렸던 집을 다시 찾는 기분이세요?
얘는. 그게 무슨 소리니? 애초에 우리 것이 어딨어. 그냥 예전에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가는 것뿐이야. 너도 너무 들뜨지 마.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번듯하게 이사간다고 생각하니까 저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어머님, 성북동에서 다시 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좋아? 정미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우리 이사하고 우리 사부인이랑 회장님이랑 네 남편 소종이 보러 갔다 오자. 안 간지 오래됐잖니. 그래요, 어머님.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인사하고 오고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썼죠. 다음 주에 다녀올까요, 어머님? 그래, 그러자꾸나. 저는 사람의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개척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저도 팔자 타령을 하며 한탄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로 인해 저 역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행운, 대박적인 일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말자 다짐하고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돌던 좋은 기운이 쏙 여러분 품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도 삶은 정말 예측 불가능이구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일을 해결하세요. 꼭 보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